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콧. 네, 10월에는 정말 미세먼지 하나 없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다가 또 갑자기 때 아닌 가을 태풍이 오더니 벌써 11월이 다가왔습니다. 네. 이제는 살짝 겨울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죠? 네. 근데 이럴 때 보면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아무리 여름이 덥다 해도 입추가 딱 지나면 선선한 기운이 돌고요. 맞아요. 겨울에 너무너무 춥다가도 또 입춘이 되면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슬쩍 돌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로 겨울이 왔구나라고 딱 느껴지는 때가 절기보다 더 정확하다는 바로 그 수능 시험일 때가 겨울이 오지 않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단어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로 전국의 수능 시험이 6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어떻게 저희가 좀 응원을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차이나 코드의 찹쌀떡 페이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이입니다. 찹쌀떡 외친 김에 오늘은 좀 그런 의미에서 수능 보시는 분들한테 시험 한 번에 딱 붙으라고 원하시는 성적보다 더 잘 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좀 배워볼까 하는데요. 자, 우리 뭔가 힘내세요 할 때는 꼭 들어가는 말이 하나 있죠. 짜요. 네, 근데 그 앞에다가 수능을 넣어볼게요. 가오카오 짜요. 가오카오 짜요. 네, 그게 수능이에요. 수능 화이팅. 그리고 한마디만 더. 차오장 파회. 차오장파회. 이게 평소 실력보다 더 잘 보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가오카오 짜요. 차오장파회. 가오카오 짜요. 차오장파회. 아니요. 그럼 나눠서 할까요? 칼 나눠서. 네.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시면 제가 뒤에 걸 할게요. 네. 가오카오 짜요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가오카오 짜요. 차오장파회. 좋네요. 딱 저희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분이 아마 저희 중에서 그나마 수능 시험을 가장 늦게 최근에 보신 분일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떨림을 좀 간직하고 계실지 블링블링 한경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경입니다. 수능 하니까 저도 생각보다 꽤 오래전에 일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저 수능 볼 때 저는 사실 일주일 전에 이미 합격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수시를 봐서. 그런데 또 역시. 혼자 수능의 경험을 쌓겠다고 제2 외국어까지 하는 바람에 홀로 수능장에서 6시까지 시험을 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제가 수능 이제 수시 합격하고 나서 수능 보는 친구들을 좀 옆에서 많이 북돋고 도와줬던 기억이 나니까 수시 합격하신 분들을 꼭 옆에서 좀 응원이 되는 좀 그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한경 씨는 매회 1자랑씩을 이렇게 되게 잘 녹여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들켰네요. 나는 수능이 필요 없었다. 그렇지만 봤다. 넘어갈 뻔했어요. 네. 정말. 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험생분들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최상의 컨디션으로 제 실력 발휘하시고 찍은 것도 다 맞추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 수능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참 겸손하게 만드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오늘 맡은 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죠.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거대한 대륙의 스케일을 10손가락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순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어느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있기 마련이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쇼핑몰이 될 수도 있고요. 대형 빌딩이나 아니면 뭐 영화관 또는 뭐 그 지역을 대표하는 맛집이나 이런 것들도 또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죠. 대학교인데요. 대학교, 네. 이 대학교 캠퍼스야말로 진정한 랜드마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장소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데요. 그 일대의 상권을 형성하기도 하고 최고의 관광지가 되기도 하죠. 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대학교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이 자랑하는 캠퍼스가 아름다운 대학 순위를 차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국의 대학교는 캠퍼스 스케일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대학들은 주로 숲과 나무가 울창하거나 뭐 조경이 예쁘거나 운동장만한 호수가 있는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국의 대학들은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중국의 대학들은요 되게 커요. 역시나. 예상 가능했어요. 네. 넓고요. 뭐 문이 동서남북 있기도 하고요. 뭐 걸어서는 절대 다닐 수 없고 적어도 자전거는 있어야 한 20분, 30분 정도는 자전거를 타야지만 제가 원하는 건물에 갈 수 있다는 점 그런 게 좀 가장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중국 대학 캠퍼스에 실제로 좀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편인가요? 저라면은 한 번쯤은 꼭 가볼 것 같아서. 네, 관광객들도 많고요. 그 동네 주민분들도 거의 공원처럼 활용을 하시는데요. 저는 북사대에서 유학을 했는데 아침 새벽 좀 이른 시간이 되면 동네 주민분들이 오셔서 태극권 수련도 하시고 또 아침 저녁으로 장터 가서요. 그래서 아침 거기서 이제 요티아오 네, 또장도 드시고 또 저녁에는 과일도 사고 그게 되게 이색적이었어요. 네. 네, 중국을 대표하는 명문 대학들이 많은데요. 오늘 알아볼 아름다운 캠퍼스 순위에도 들어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기본적으로 스케일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규모일지도 궁금합니다. 네. 자, 오늘 순위는요. 건축물, 경관, 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서 선정된 순위라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캠퍼스의 매력을 좀 다각도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차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륙의 아름다운 캠퍼스 탑10. 먼저 10위에서부터 7위까지의 순위입니다. 10위는 칭다오 해양대학, 칭다오 하양大学입니다. 1924년에 설립된 칭다오 해양대는 산둥성 칭다오에 위치한 종합대학교로 해양학과 수산학을 주요 특색 학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년 넘은 역사를 간직한 각양각색의 건물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가 캠퍼스인지 박물관인지 헷갈릴 정도죠. 네. 서양 건축 양식을 보이는 건물도 많고 유럽에 온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뛰어난 전공 실력과 깨끗한 기숙사, 그리고 아름다운 캠퍼스까지 세 박자를 모두 충족시키는 칭다오 해양대학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9위는 수저우대학 수저우大学입니다. 수저우 시내 면적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큰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캠퍼스 안 곳곳에서 문화재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역사와 전통을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정원의 도시 수저의 대표 대학답게 캠퍼스 안에는 커다란 정원과 또 호수가 있는데요. 호수를 사이에 둔 양쪽 캠퍼스를 잇는 다리는 야경 스팟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사방이 눈길을 사로잡는데 과연 공부가 잘 될까요? 학교 다니면 맛을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성적 떨어집니다. 네, 8위는 스촨대학, 스촨大学입니다. 1896년에 설립됐고요. 스촨성 청도에 위치한 대학입니다. 중국 서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또 자랑하며 캠퍼스가 아름답기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교문을 들어서면 플라타너스 가로수길이 나오는데요. 그 길 끝에는 큼지막한 연못이 있어서 학생들의 머리를 식혀주곤 하죠. 최근에는 중국 특색에 맞게 건물 외경을 리모델링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마치 사극에 나올 법한 건물 외경으로 변신해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신촌에 가면 이대, 연대를 꼭 둘러보듯 청도에 가면 쓰대 캠퍼스 꼭 한번 둘러보세요. 보통은 추안다라고 하는데 천대라고 해요. 네. 그렇죠. 자, 7위는 난징 사범대학, 난징师范大学입니다. 장소성에 위치한 난징 사범대학의 전시는 1902년에 세워졌는데요. 캠퍼스에서도 100여 년의 그 깊은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난징 사범대학은 캠퍼스가 무려 3개나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학생들이 많이 머무는 수의유행 캠퍼스가 아름답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사찰이나 유적지에서 볼 수 있는 건물들이 많고요. 캠퍼스 중앙엔 역시 호수와 산책로까지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공원으로 애용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집에 갔다가도 다시 오고 싶은 학교, 난징 사범대학이었습니다. 네. 아무리 예뻐도 저는 학교보다는 아직은 집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학교들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또 100년 이상의 건물이 많네요. 네,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학교만 72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더불어서 중국은 이 말을 정말 많이 이용하는데요. 10年树木, 百年树人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10年树木라고 하면 나무를 기르는 데는 10년이 걸리고 百年树人, 사람을,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는 100년이 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만큼 인재를 육성하는 게 결코 이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을 세울 때에도 100년 내다보고 좀 큰 계획과 포부를 가지다 보니까 역사가 유구한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10위가 칭다오 해양대학이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뭐 서양식 건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칭다오가 독일군과 또 일본군의 점령을 당했던 지역이기도 해서
있는데요. 도시 전체가 마치 건축 박물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유럽풍과 일본풍의 건물이 공존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동서양의 이색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나면 마냥 아름답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도시 전체가 뼈아픈 칭다오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네요. 네, 칭다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이 빨간 지붕과 또 파란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해양 도시인데요. 칭다오 해양대,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이 청도의 분위기를 그대로 빼닮아가지고 학교 캠퍼스가 약간 작은 청도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8위의 스촨대학, 중국 서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대학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중국에서도 가장 크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좀 큰 건가요? 제가 수치로 일단 좀 알려드려 볼게요. 여기 학교가 469만 9,953제곱미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평수로 이제 환산을 하면 142만 1,750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의도가 80만 평 정도 된대요. 근데 이게 142만 평이니까 여의도 하나를 다 돌고 한 번 반 정도를 더 돌아야 되는 정도라고 와.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의 대학들은 아름다움과 크기도 물론 대단하지만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남다른 것 같은데요. 여기부터 나오는 대학들은 또 어떤 남다른 자태를 뽐낼지 순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륙의 아름다운 캠퍼스 탑 10, 6위에서 3위까지의 순위입니다. 6위는 칭화대학, 칭화다쉐입니다. 1911년에 설립된 칭화대는 베이징 대학과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명문 대학으로 꼽히는데요. 캠퍼스의 멋은 들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학교 이름이 멋지게 새겨진 이 표석이 서문 앞에 놓여 있는데요. 사진 찍기 굉장히 좋은 스팟이라서 관광객들이 늘 붐비는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을엔 넓은 잔디밭과 형형색색의 단풍들이 수놓는 풍경이 예술에 가깝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에 취해 걷고 또 걷다 보면 아직 청와대 아니네. 넓기도 엄청 넓다고 하네요. 5위는 선전대학, 션전다쉐입니다. 캠퍼스는 친환경적인 조경이 인상적인 곳인데요. 캠퍼스에 나무들이 많은 게 아니라 숲속에 학교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학교 중심에는 원산호라는 넓은 호수가 있어서 캠퍼스의 아름다움을 배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수업 없어도 학교 가야겠죠? 김밥 싸들고. 4위는 중산대학, 중산다쉐입니다. 1924년 개교한 중산대학은 강조우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의 민주주의 혁명가 순원이 설립한 국립대학교인데요. 순원의 또 다른 이름이죠. 손중산에서 학교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캠퍼스는 이미 정평이 나 있는데요. 환경이 오죽 좋으면 광동성에서 볼 수 있는 새들은 이 중산대학에 다 모여 있다라고 합니다. 우거진 고목들과 푸르고 넓은 잔디밭 사이를 걷고 있노라면 힐링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3위는 베이징 대학입니다. 베이징大学. 1898년에 세워진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 최초의 국립종합대학교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을 대표하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이징 대학 캠퍼스는 중국의 전통적인 건축물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된 고목들 그리고 잘 가꾸어진 정원들로 고풍스러움과 현대적인 미를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인들과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관광지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너무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몸살을 앓을 정도라고 합니다. 잊지 맙시다, 여러분. 이곳은 학교입니다. 네, 중국의 명문 대학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6위는 중국의 카이스트라 불리는 칭화대학이었습니다. 캠퍼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2010년에는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 선발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학 14곳에도 선발이 됐다고 해요. 네. 자, 그리고 넓기도 엄청 넓다고 합니다. 동문에서 서문까지 도보로 약 1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하고요. 캠퍼스 안에 축구장과 도서관만 3개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학 규모라는 정말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수준 같은데 실제로 좀 얼마나 큰 건가요? 칭화대 뭐 기숙사에서 정문까지 가려면 적어도 자전거로 20-30분은 걸려야 하기 때문에 뭐 그 일찍 길이와 출발해야겠어요. 규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청와대 자체가 또 이공계열로 유명하다 보니까 뭔가 이 칭화대만의 분위기가 좀 스마트한 느낌도 들고요. 마치 유럽에 있는 한 대학교에 와 있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되게 가면 공부를 열심히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대학이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4위는 중산대학, 3위는 베이징 대학이었는데요.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베이징 시민들에게는 이만한 초록 풍경이 없을 것 같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베이징 대학에서 살았었잖아요, 기숙사에서.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억하는 중국은 되게 초록색의 어떤 그런 게 많았는데 그게 다 제가 베이징 대 안에서 살았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자연이 잘 돼 있는 또 풍경이 예쁜 곳이라서 3위인 게 저는 좀 아쉽네요. 네. 이게 베이징 대학은 대학 이상으로 정말 아름다운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까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서 거의 맛집처럼 줄이 굉장히 길게 늘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이 베이징 대학도 수시로 신분증 검사를 한다고 하고요. 방문객의 인원 제한도 한다고 하니까 혹시 둘러보시려면 신분증 꼭 지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위까지만 해도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1, 2위와 2위는 또 얼마나 아름다울지 바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의 아름다운 캠퍼스 대망의 1위와 2위 순위입니다. 먼저 1위 후보들 먼저 살펴보실까요? 중국 속 작은 유럽이라 불리는 샤먼의 대표 대학 샤먼대, 그리고 중국에서 재벌을 가장 많이 배출한다는 대학 우한대입니다. 과연 이 중 1위는 어디일까요? 샤먼대? 샤먼대? 둘 다 처음 들어보네요. 우한대? 그냥 찍으신 것 같은데? 보미 씨의 찍은 게 맞았습니다. 와. 1위는 샤먼 대학이었습니다. 샤먼大学인데요. 1921년에 세워진 샤먼 대학은 푸젠성 사먼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샤먼은 중국의 지중해라고 불리면서 매우 이국적인 정취를 뽐내고 있는데요. 샤먼 여행지를 얘기할 때마다 절대 빠지지 않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샤먼 대학입니다. 캠퍼스 앞으로는 해변가 백사장을, 뒤로는 산을 마주하고 있어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샤먼대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로는 바로 푸롱 터널. 이 터널은요, 중국에서 가장 긴 예술 터널로 길이가 1.1km에 달한다고 합니다. 터널 안에는 샤먼대 학생들이 그려놓은 그래피티 작품들이 있어서 인생샷 남기기에 딱 좋은 명소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2위는요, 우한대학입니다. 우한大学인데요. 1893년에 세워진 우한대학은 후베이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캠퍼스가 아름다운 대학, 특히 벚꽃이 아름다운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벚꽃을 보러 몰려들어서 되레 고민거리가 됐다고 했는데요. 벚꽃 절정기에는 하루에만 10만 명이 넘는 상춘객들이 캠퍼스에 몰려들어 쓰레기는 넘쳐나고 학생 식당은 관광객들이 차지해버렸다고 하네요. 이거 입장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0위안 약 1,600원 정도의 입장권을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슬픈 대학, 우한대학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딱 적어놓은 게 오늘 1위 대학을 차지한 샤먼 대학 저도 모르게 좀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샤먼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뭔가 이름도 좀 아름다운 것 같고 샤머니즘. 네, 실제로 이 도시가 좀 아름다운 편인가요? 네, 실제로 너무 아름답고요. 이 뭔가 파란 바다와 또 빨간 지붕 뭐 있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국적인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곳 같아요. 네. 제가 늘 꿈꾸던 대학 캠퍼스가 있는데요. 바로 학교 앞에 이렇게 바다가 있는 거였는데 이게 현실에 존재하는군요. 네. 샤먼대학 앞쪽에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바다와 그야말로 마주하고 있는 캠퍼스, 정말 낭만적인 대학인데요. 샤먼 대학 정문에서 도보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바다가 있고 여기에 또 다른 명소가 있다고요? 네, 그 이름하여 예우다치아오라는 명소인데요. 바다 위에 인공적으로 건설된 2.2km에 달하는 그 정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개통이 됐는데요. 이곳에서 보는 해양 경관이 정말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앞에 있는 백성 해변도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정말 학교 다닐만 나겠다 싶은데요. 사실 성적은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매일 너무 이렇게 예뻐서. 네, 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네. 놀러 나가면 공부할 시간이 없을 것 같긴 저 한데. 공부 잘해야 갈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요? 학교를. 네. 이 샤먼대학 캠퍼스는 중국인들에게도 유명한 곳인가요? 제가 이 말씀 딱 들으면 알 것 같아요. 이 샤먼대는 중국판 꽃보다 남자의 배경지입니다. 라고 하면 알 수 있겠죠. 이미 그들의 어떤 부귀영화를 볼 수 있는 샤먼 대학을 또 볼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 짠내 투어에서도 샤먼 여행을 갔는데 샤먼 맞아요. 대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국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진 장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아쉽게 2위를 차지한 우한 대학이었습니다. 벚꽃이 핀 그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캠퍼스로 꼽혔는데 네. 이게 뭐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을 정도였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동안 이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았을지 짐작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의도 그 벚꽃 축제 열리면 이게 진짜 인산인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학교 교정에서 맞이한다면 참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까 이게 10위 아니면 1,600원 그 정도의 입장료로 받았는데 그런데도 관광객들이 안 줄어서 20위안 정도로 입장료를 또 올렸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학교에서 캠퍼스로 돈벌이 하냐 이런 비난이 일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정말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결국 온라인 실명제로 해서 예약제로 바뀌었는데요. 최소 3일 전에 관람 예약을 해야 되고 인원수 제한이 있어서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학 캠퍼스가 너무 예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걸 오늘 알았는데요. 이 주변 관광지들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아름다운 중국 대학 캠퍼스들 나중에 여권 들고 가서 꼭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은 중국의 아름다운 캠퍼스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차트로 보는 중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국에서 1년 반 동안 유학하고 있는 상해대학교 어학연수생 24살 박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바로 중국에서 배달 어플을 이용해서 음식을 시켜 먹기인데요. 중국도 한국만큼이나 배달 어플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또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룸메와 함께 배달 어플을 이용해서 점심을 시켜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배달 어플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또 거기에 뭐가 있는지 얼마나 또 편리한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직 뭘 먹을지를 안 정해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배달 어플인데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먹을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뭐 과일도 있고 뭐 약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음료 종류도 있어요. 여기 뭐 피자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시키기 굉장히 편하게 잘 되어 있어요. 저는 일단 여기 그냥 기본적인 먹을 거 들어가서 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보시면 여기 뭐 샐러드 종류도 있고 뭐 스시도 있는데요. 뭘 먹어볼까요? 마라샹궈요. 오늘은 룸메가 마라샹궈를 먹고 싶다고 해서 마라샹궈를 한번 직접 쳐볼게요. 이렇게 마라샹궈를 직접 치면 마라샹궈 전문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저는 여기 써있는 게 유명한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단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일단 음식을 시킬 때는 이런 지점에 어느 딱 한 지점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핑지아, 여기 써있는 게 이 음식점에 대한 평가예요. 5점 만점에 몇 점인지. 그래서 이미 시켜 먹은 사람들이 이 음식점에 대한 평가를 매기는 건데 이 집은 지금 5점 만점에 4.5점이니까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는 한 달에 얼마나 팔렸는지, 여기 1717명이 여기를 이용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음식을 시켰을 때 몇 분 정도 후에 오는지 22분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일단 오늘 저희는 마라샹궈를 먹기로 했으니까 주문을 빨리 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맵기 선택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그냥 기본적인 맵기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밥도 넣어주고 감자도 넣어주고 팽이버섯도 넣어주고 아이고 2개 나왔네. 팽이버섯 넣어주고 네, 저는 이제 선택을 다 마쳤고요. 이제 결제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결제창에 맨 위에 보시면 제 주소, 밑에는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 근데 여기가 중요한데 여긴 이제 지금 1시 반인데 언제 도착할 건지 도착 예정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뽕파오라고 쿠폰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쿠폰이 있는지 봐보고 쿠폰이 지금 5원짜리 쿠폰이 지금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쿠폰을 써서 29원까지 줄어들었죠? 그래서 보시면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49원을 할인받은 거예요. 굉장히 할인 많이 받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 음식점한테 제 입맛을 쓸 수 있어요. 보통 저는 이제 그 고수를 저는 못 먹어서 이제 고수를 빼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게 뿌야오 시향차이가 고수 빼달라는 얘기거든요. 전 항상 이거를 적어줘요. 저는 고수를 아예 못 먹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조를 해가지고 적으면은 네, 고수는 알아서 빼고 주십니다. 그럼 이제 결제를 해볼까요? 여기 결제를 누르면 되는데 결제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 결제 방식으로 넘어가서 페이 나우 누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제 지문만 넣어주면 이제 결제가 완료가 된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결제도 간단하죠? 그럼 다시 배달 어플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네, 이게 지금 결제가 완료됐다는 얘기고요. 이제 올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음식이 올 때가 다 돼서 도대체 언제 오는지를 볼 수 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지금 배달 아저씨가 어디 와 있는지가 대충 보여요. 지금 보시면 저는 여기 있는 거고 지금 243m가 나왔다고 뜨죠. 왜? 你到了吗？我下楼吧。네, 지금 배달 도착했다고 전화가 왔거든요. 지금 보통 이렇게 배달 어플에서 배달을 시키면 도착하면 이렇게 기사분께서 전화가 바로 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을 받으러 바로 내려가 볼게요. 네, 제가 배달시킨 음식이 드디어 이렇게 왔어요. 아까 시켰던 거 그대로 마라샹궈랑 네, 아까 다 추가했던 게 이렇게 다 추가돼서 왔네요. 이거랑 밥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젓가락까지 완벽하게 주셨어요. 그럼 이제 점심 먹으러 갈게요. 안녕.